그런 왕자님들이 시작을 했다가 그런 내용들을 끝나고 남은 경우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통계적 추정 이점 특제, 통계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통계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일단 뭔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용어 설명이 먼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구조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뭔가를 이제 조사하고 싶을 때 말 그대로 통계를 내고 싶을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커다란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이제 원소들이 있겠죠. 그죠? X1, X2, X3, 무한히 어떻게 반응을 하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서 내가 이 집단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등등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가장 좋은 건 당연하게도 이 대상들을 모두 다 우리가 조사한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실제로 다 평균을 내고 이게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죠? 갖다가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분산 갖다 계산하면 될 거야. 뭐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말 그대로 직접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뭐 어떤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생들의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하루 날 잡고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키라든지 뭐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신체 시정사도 다 하지 않나? 저 그죠? 하나는 그냥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다 그 집단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 국민의 뭐 키와 몸무게 등등의 평균적인 거,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평균 얼마인지, 그죠? 연봉 평균 얼마인지, 어른들도 참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당연하게도 다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다 조사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떠한 전 국민이 아니라 어떠한 뭐 도내 도민들 혹은 뭐 시민들 이런 것들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수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중에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이제 그런 것들 전화 별로 안 받아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전화 안 받아보셨겠지만 어른들은 그런 조사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전화 가지고 뭐지 하고 받아보면은 무슨 설문조사인데 답변해 달라고 뭐 이런 전화들이 오거든요. 뭐 정치 관련도 오고 뭐 어쨌든 이렇게 옵니다. 물론 보통 이제 끊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우리가 어찌 보면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런 방법이 이제 결국은 차선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겠지만 그거 말고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이제 표본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 이 전체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우리나라 국민 아니면 뭐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라면 학생들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의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모자가 이제 엄이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일부러 얼마큼 뽑아서 만든 걸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일만 어떤 만큼의 이제 집단을 뽑았다라는 거야. 그럼 그 뽑은 집단을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전까지 이 전 단원에서 뭐 이산 확률 분포든 아니면 연속 확률 분포든 보통 뭐 이산 확률 분포라면 모집단을 다 줬던 거예요. 다 모집단을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제 평균 구해보고 분산 구해보고 해봐라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여기 넘어와서 이 통계적 추정으로 넘어왔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등은 사실상 알 수 없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비슷하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평균 몸무게나 평균 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얼마다 어디서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전 국민 다 세워놓고 나서 키된 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갖다 나온 것이냐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분 후보하고 뭐지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표본 집단에 관한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표본 조사 전체를 다 검토할 수 있는 걸 전수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표본을 갖다가 뽑았을 때 이 표본에 몇 명을 뽑았냐, 사람이라고 예시를 들게요. 사람이라고 예시를 들면 몇 명을 뽑아서 조사했느냐, 이것도 역시나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몇 명을 가지고 뽑아서 조사했느냐라는 걸 이제 표본의 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n이라면 요거는 어떤 거? 그러한 녀석 안에 x1, x2 이렇게 해가지고 xn까지의 값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크기가 n짜리 하나의 표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만약에 10명짜리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사람들 10명 잡아가지고 키 딱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갖다가 만들었었을 때 이 표본들에서 당연히 이 표본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표본을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표본을 보통 하나 x 그다음에 이 녀석의 보통 x 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보통 표본 평균인데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은 이제 x를 보통 이렇게 바를 안 씁니다. x 바를 쓰고 요거 같은 경우 표본 평균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 당연하게도 여기 내가 이런 표본을 갖다가 뽑았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별거 없습니다. x1, x2 해가지고 x에 넣은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이게 당연히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일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표본의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야? 이 표본의 분산 같은 경우는 여기 갖다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요 x1 여기 부분에서 분명히 표본 평균이 나왔을 거야. 그 표본은 이 친구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이제 분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편차의 제곱 하나 만들었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로 편차의 제곱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xn 같은 경우도 이 편차의 제곱 해준 다음에 원래라면 우리가 분산 같은 경우에 이거 뭐로 나눠줘야 되죠? 이라면 혹시 뭐로 나눠줘야 돼? 원래? 분산 같은 경우 원래 분산 n으로 나눠줘야 되죠, 맞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편차의 개수가 n개 있는 거잖아. 내가 n개짜리 집단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본의 분산 같은 경우는 n-1로 나눕니다. 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 좀 지역적인 내신 문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뭐 일부 낼지도 낼 수는 있어요. n이냐 n-1냐 이렇게 낼 수 있겠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사실상 그냥 개수 몇 개 그냥 조사하는 게 아마 있을 거야. 그지? 계산해 보는 것 때만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부분은 그냥 n-1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는 원래 n이지만 n-1로 나누는데 간단하게만 이제 왜 그런지를 얘기를 드리면 간단하게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이 표본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크기 순으로 쭉 나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기 순으로 막 여기 나눴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눴다고 해보고 그럼 이랬을 때 이 친구가 충분히 크면 보통 평균 m에 대해서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는 꼴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내가 무작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알면 붙잡고 갔다고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치우친 집단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보시죠. 내가 갔다가 10명 키를 물어봤는데 되게 키 큰 사람 10명 갖다 물어봤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치우쳐 있는 집단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평균보다 실제 평균은 물론 알 수 없어요. 실제 평균이 어떤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어쨌든 치우쳤다고 가정해보고 이 녀석의 평균, 나름의 평균이 있겠죠. 내가 10명을 조사했으니까. 그 평균을 만약에 X 바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대상, 뭐 X1, 뭐 X2 이런 애들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차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었을 때 분명히 치우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이 녀석과의 편차랑 실제 모평균과의 편차랑 그 차이가 좀 다릅니다. 물론 내가 딱 어찌 보면 딱 이제 모분상과 맞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치우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얘가 더 좁을 경우가 크거든요. 무슨 얘기되실까요? 네. 그렇다 보면 여기 있는 요 모 분산을 그냥 n으로 나누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원래 분산보다는 더 작은 값이 나와버려요. 작은 값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분모를 n이 아니라 n-로 낮추면서 표본 분산을 최대한 원래 분산과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크기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네.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어쨌든 그냥 우리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보통 덱도 되고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표본의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그냥 x랑 생각하시면 분산에다 넣으시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어쨌든 이렇게 갖다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한 표본들을 우리가 커다랗게 이 표본 집단 하나를 뭐 X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표본도 비슷하게 더 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여기에서 10명을 갖다 조사했지만 또 조금 있다가 다른 데서 10명을 또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표본 집단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표본 집단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표본 집단들이 계속해서 가다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또 10명 조사해가지고 평균 내고 10명 조사해서 평균 내고 또 다른 사람도 10명 물어봐가지고 평균 내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표본마다 표본 평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이 집단 1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수가 170이래. 그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막 했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 10명 조사했더니 여기는 또 160이래. 또 다른 사람 조사했더니 얘는 뭐 키 큰 사람만 조사했는데 어디서 키 큰 사람만 모았노 180이래.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표본을 어떻게 갖다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이 표본들의 평균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보통 뭐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뭐 표본 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냥 문제로 안 나오고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본들을 잡았을 때 이 표본들마다 표본 평균들이 있을 텐데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어떻게 분포할 거냐가 보통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 내가 10명 조사해서 키라고 그냥 예시를 들면 10명 조사해서 평균 낸 키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친구가 그러죠. 해외에 가가지고 또 친구들 10명 조사해서 적분이 있어요. 각자 조사해서 한 100명씩 조사해봤다고 치자고 10명씩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러면은 이 평균들이 있을 텐데 이 평균들을 갖다가 내가 다 갖다가 써봐오면은 분명 그 평균들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얘기해요. 했을 때 이 표본 평균들 평균 X 바의 분포는 당연히 이 표본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를 갖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규 분포라는 건 어떠한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에 몰려있는 모양새를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모 집단이 그러니까 원래는 다 조사했었어야 되는 그 집단이 실제로 정규 분포를 따르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집단이 키 집단이 뭐 우리나라가 그죠? 뭐 보니까 키 큰 사람은 엄청 많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별로 없다고 칩시다.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다고 치면은 사실은 평균에 뭔가 모여있다라기보다는 실질듯한 모양일 건데 실제로 내가 어차피 내가 크기가 n짜리 표본을 계속 뽑았을 때 나오는 그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고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집단이 어차피 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어떤 모양새든 간에 표본을 갖다가 모았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기 때문에 얘가 보통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이 표본들을 가지고 막 조사한 내용들을 들려주면서 얘네들을 가지고 정규 분포로 문제를 풀어봐라라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 부분에서 분명히 x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가지고 만들었던 요거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모 집단의 평균을 내가 아까 이걸 연습했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모 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이제 모평균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렇게 안 하고 네, 평균을 모 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 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집단의 표준 편차를 당연히 뭐라고 표준 편차를 당연히 모 집단을 표준 건가 모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자가 붙으면 원래 전수 조사했었어야 되는 그 대상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걔네들이 갖다 했었을 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 집단을 했었을 때 나오는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대값을 보통 모평균과 같습니다. 모평균과 동일하다라고 기대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뭐 10명짜리 키 조사하는 걸 엄청나게 많이 반복한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러면 아마도 실제는 알 수 없지만 원래 전수조사했었을 때 평균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기대된다는. 왜냐하면 내가 뭐 한 번만 조사했으면 굉장히 치우쳤을 수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많이 조사한 다음에 이 평균들을 평균 내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이제 무평균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네. 그렇게 갖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평균들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갖다 변할 거냐면 요 평균들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여기를 n으로 나누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표본 크기에 따라서 변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원래 어떤 값들이 아까처럼 크기 순으로 딱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크기 순으로 키 순으로 만약에 나열했었을 때 막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10명을 조사할 때 있잖아요. 랜덤하게 10명을 조사할 때 보면 이렇게 치우쳐서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뭐 여기 한 명 조사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이 커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명수를 한 번에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치우칠 가능성이 낮아져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2명만 키를 물어봐가지고 평균을 내. 그러면 집단 표본 크기가 2짜리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 가지고 평균 내는 거. 2명 걸어오면 둘 키 몇이야? 평균 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 한 500명을 갖다가 조사한다고 치는 거죠. 좀 큰가? 어쨌든 500명을 갖다가 조사해서 그때마다 평균을 내면 아무래도 2명짜리보다는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실제 집단에서도 되게 치우쳐 있을 확률은 낮다라는 거예요. 500명 모두 다 키 큰 사람, 지나가는 500명 모두 다 키 큰 사람일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낮아져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한쪽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표본 집단이 이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조금 더 아까보다는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표본 평균들은 아까보다 더 모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 같은 경우. 네, 왜냐면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뭐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같이 평균 내다 보면 또 가운데로 몰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까보다 더 이제 집단 자체가 모여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모여 있다라는 건 결국 산포도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산포도가 작다 보니까 그 산포도가 어떻게 작아진다? 표본의 크기에 보는 것처럼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모여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얘기 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1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질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좀 조사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을 때 뭔 소리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지? 뭔 소리인데?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좀 기계적으로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했어. 지금 많이 풀었었어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조금 좀 어렵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엄밀하게 뭐 증명하고 하는 거, 그것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라기보다도 여기서 N-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증명이나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기보다도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조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집단을 조금 더 잘 알아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떠들면 이게 뭔 소리인가 싶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 한번 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이런 걸 한번 숫자로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X에 1, 2, 3이 들어가 있는 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꺼냈을 때 뭔가 숫자가 나오는 그거를 하나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요거 부분들이 분포되는 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요 x가 1, 2, 3 이렇게 있잖아. 요때 같은 경우 요때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녀석의 평균과 평균 편차를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평균과 분산을 생각해보면 이 녀석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대값이죠. 짠짠짠 해보면 그죠? 평균적으로 내가 꺼내서 나오는 숫자로서 기대되는 게 값이 평균이 2다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분산을 구해보면 뭐 이거 제곱해볼까요? 제곱해보면 1, 4, 9 그다음에 보면은 3분의 1, 3분의 4, 3분의 5, 제곱해서 3분의 14에다가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3분의 11에 따르는 거죠, 말이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일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크기가 2인 집단을 한번 표본을 뽑아볼 거예요. n이 2인 표본을 뽑아본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표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죠. 표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자, 지금 여기 부분에서 공은 물론 한 개씩 있는 게 맞아요. 한 개씩 있는 게 맞지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1, 2, 3, 한 번씩 뽑았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1, 2 다 하나씩 뽑아본 거야. 나는 3이 나왔네. 뭐 누구는 1이 나왔고 누구는 2가 나왔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표본이 2인집단이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 2명 붙잡고 그거 꺼내보셨죠? 뭐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황이 나올 거냐면 당연히 1 뽑은 상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 2 뽑은 상황도 있을 거고요. 1, 3,
2, 1, 2, 2, 2, 3, 그다음에 3, 1, 3, 2, 3, 3, 이렇게 9개 상황. 표본 같은 경우.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 바로 표본의 평균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면 너 평균 내볼게. 그냥 산술 평균이니까 너 평균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들의 평균은 2분의 3일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평균은 2가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그 다음 너희들의 평균은 2분의 5가 되겠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너는 평균이 3이겠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을 확률 분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갖다가 표가 나올 거예요. 이 표본 평균을 갖다가 이 표본 평균이 1일 수도 있고 2분의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분의 6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를 확률 분포로 갖다가 만들어 본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 총 9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9개 중에서 너 한 개니까 9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 같은 경우는 얼마냐? 9분의 2, 다음에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면 이랬을 때 이 평균들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대값을 한번 내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기대값을 한번 내보면 지금은 사실 전수조사가 어찌 보면 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갖다가 한번 해보면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의 기대값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당연히 갖다가 해보면 되겠죠. 그죠? 갖다가 해보면 실제로 얼마? 9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얼마냐? 9분의 3, 그다음에 이것도 쭉 곱해본다고 생각하면 9분의 6, 그 다음에 9분의 5, 9분의 3인가? 혹시 계산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더하면 얼마니? 11, 그 다음에 7, 18. 이 9분의 18이라서 2네요. 그 다음에 좀 귀찮지만 어차피 내가 계산할 거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거 꺼방을 먹을래? 아니요? 그죠?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좋다니까, 그 다음에, 자, 어디까지 되겠어? 그래서 여기 부분도 많이 해보면, 얘는 1, 그 다음에 4분의 9, 얘는 4, 그 다음에 4분의 20, 그 다음에 그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만약에 또 내가 분산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면, 자, 일단은 제곱 가지고 분류된 거, 이게 9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 9분의 1, 그 다음에는 2분의 12, 이거는 2, 17분의 1, 18분의 25, 맞지? 그 다음 얘는 1이죠, 그죠? 그럼 이걸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얼마냐? 너희 둘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18로 통하고 18로 통일하면 2, 그 다음에 너 9, 그 다음에 너 24, 그 다음에 너 25, 그 다음에 18이 됩니다. 계산, 네, 틀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를 더해보면 얼마야? 얼마? 이렇게 더해보고 78이야? 그래?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자, 18분 78.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빼야 되는 거야? 분산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평균적으로 빼면 되는 거야. 그죠? 응. 평균적으로 4 빼면 돼요. 그러면은 70인가요? 그죠? 18분에 한번 빼보면 18분의 6이네요. 그죠? 그럼 얼마? 3분의 1인가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제가 어찌 보면 조금 좀 이제 좀 이쁜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무난한 모양을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이제 표본 크기가 2인 표본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표본 평균들, 이 각각의 평균들이 있을 텐데 이 집단마다의 평균들을 가지고 또 한 번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니까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들의 평균은 뭐라고 기대되냐면 무평균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나와 있던 이 친구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표준 아니, 분산 같은 경우 항상 어디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산에다가 뭐로 이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에서 표본의 크기 2니까 2로 나눈 것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무슨 얘기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쪽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모집단이 자, 이제 X로 한번 또 구하니까 자, 어떠한 모집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가 몇 자리로 한번 볼까? 크기가 몇 자리로 한번 해볼까? 무슨 숫자 뭐 좋아하니? 몇 개 할까요? 몇 개 뽑아볼까? 숫자. 그냥 뽑을까? 크기가 3인 표본을 하나만 뽑아볼게요. 많이 귀찮으니까 한 개만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집합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네,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표본 하나 뽑아봅시다. 여러분들 숫자 뭐 마음에 드시니까 세 개만 뽑아볼게요, 여기서. 아무거나. 2, 3, 4? 그래. 자, 2, 3, 4는 뽑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녀석의 우리가 표본 평균과 요 녀석의 분산과 요 녀석의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암산 되겠다, 그죠? 평균 얼마? 3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표본의 분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건가? 라고 보면 자, 일단은 평균이 3이니까, 그지? 그럼 편차로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야. 편차로 해버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1, 0, 1이죠. 맞죠?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제곱해주면 1, 빵, 1일 거고요. 그죠? 그럼 얘네 셋을 더하면 2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다가 표본 이제 크기가 3개짜리니까 원래는 어땠어야 됐습니까? 원래는 그냥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개수가 3개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눴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표본의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크기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짜리 뽑아놨으니까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2로 나눠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그러니까 1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3으로 나누면 그때는 3분의 2가 분산이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쯤 돼서 여기 위에 있는 모집단이라고 하는 친구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가까우면 어떡하지? 쉽긴 한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해본다 그러면 얼마일까? 다듬어볼게요. 다듬어보면 20, 20, 28인가? 그죠? 28이고 그다음에 28인데 별로 나누네? 나눠 떨어지는 걸로 바꾸죠. 28인데 뭘로 하면 8로 아니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개수를 줄이면 되잖아. 그지? 어, 개수를 줄이면 음, 뭘 빼면 딱 맞을라나? 아닌가? 그냥 할까? 그래.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이 지금 8분의 20분 넣어주면 2분의 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 한번 해줘 뭐. 제곱의 평균 해보면 제곱해주면 1, 4, 4, 9, 16, 25, 25, 36. 그럼 얘네 가지고 평균 한번 내봅시다. 더해보면 50. 그다음 여기는 25.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40. 그다음 5네요, 그죠? 대상수님 얘기해 주세요. 90에다가 여기가 30이니까 120? 그럼 120인데 8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제곱의 평균 500. 15인가요, 그죠? 음. 그러면 그랬을 때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은 분산은 뭐가 될 거냐면 제곱의 평균 15에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4분의 39를 빼는 거거든요. 그럼 빼보면 대충 얼마입니까? 4분의 60에다가 그거 4분의 11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 보면은 아무래도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부분 그것도 크기가 3짜리인 걸 뽑아서 여기에서만 분산을 낸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로 나눈 값이 3으로 나눈 값보다는 가까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보정하기 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필연적으로 이 친구들이 더 작게 나와 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n이 아니라 n-로 나눈 값이 그나마 보정이 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립인식이가 됩니까? 네. 뭐예요? 어,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한 것까지 한번 쭉 몇 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했고요. 뭐 용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182쪽에 용어 설명 안 한 것만 좀 얘기를 하면 뭐 전술과 표본조사 얘기했고 표본과 추출은 그냥 말 그대로 뽑는 걸 추출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미 추출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랜덤하게 뽑는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같은 경우에는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공을 갖다가 뽑는데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을 거냐 다시 집어넣지 않을 거냐 그 차이가 보건 추출이랑 비보건 추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글쎄 이제 1번 갔다가 보겠습니다. 1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통계적으로 다음 보기 중에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만이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표본 조사라는 거는 전수 조사랑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전체를 다 갖다가 뽑아서 다 얘기할 거냐, 아니면은 일부만 뽑아서 우리가 이제 뭐 집단을 좀 추측해 볼 것이냐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것들 다 조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면 당연히 다 조사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이제 이렇게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걸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건전지 모두 다 수명을 끝날 때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며칠 걸리는지 이걸 갖다가 모든 건전지를 조사할 수가 없죠, 그래 사실상 그죠? 네, 그럼 계속 공장에서 나오는 거 다 조사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 조사가 적합할 거예요. 그다음 니은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죠? 물론 이제 다 조사하는 것 자체가 뭐 그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다 보니까 그 시기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를 다 하죠. 그죠? 네, 출생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표본을 뽑아가지고 우리 10명을 뽑았으면 전체가 몇 명이겠구나라고 갖다가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역시나 같은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동차 몇 대를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차가 몇 대 있겠구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제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는 등록된 걸 갖다가 해보면 되죠. 등록을 갖다고 리을 과일의 근로조사 이상 있는 과일들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을 한 번씩 파먹어보면서 당도 얼마보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과 리을이 표본조사가 적합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필수의 제 2번. 네. 자, 1,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3개 공을 다음과 같이 일이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라고 무슨 경우의 수? 아, 지금 저거 뭐라고 했냐면 큰 개수. 이번 수를 큰 개수. 이번 수를 아, 동시에 이게 주었어. 자,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주머니에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대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요건 사실 어찌 보면 꼭 이제 조사라는 명목을 안 붙여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거나 확률을 구할 때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거 비슷한 거 갖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뭐 한 개씩 갖다가 뽑는 상황일 때, 자, 첫 번째 한 개씩 뽑는데 복원 추출이래요, 복원 추출.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꺼내서 1부터 5까지 있는 것 중 하나 적힌 걸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다시 집어넣었을 때 두 번째 뽑을 때도 역시나 첫 번째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맞지, 그치?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겠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땠습니까? 네, 처음에는 5가지, 그 다음에는 5가지, 세 번째는 5가지죠. 네. 그래서 가짓수가 120. 우리가 그 다음에 자, 한 개씩 비보건 추출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한 개 확인해 본 다음에 보고 다시 집어넣고 잡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다른 거 하나 또 그거 하고 또 안 집어넣고 또 다른 거 뽑는다는 뜻인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번째 뽑았을 때는 분명 5개 중에 하나 나올 건데 5가지지만 얘를 집어넣지 않고 할 거니까 그 다음 뽑을 때는 뭔지 몰라도 4개 남았을 거야. 그럼 당연히 4개 중에. 그다음은 3개 중에 하나 뽑는 걸 거니까 예, 얼마니? 60이 그런 형식으로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3개를 추출한대요.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뽑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위에도 아래도 분명히 3개를 갖다 뽑는 거는 맞지만 이제 위에는 순서가 중요한 거고 아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5개 중에 3개를 뽑는 가짓수만큼 있을 거니까 10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너무 넘어가시고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면 뭐가 나오냐.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좀 그릴게요. 1, 2, 3, 4, 5, 6, 7, 8,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이게 또 뭔 소리가 오는 지금 확률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뭔 소리야, 그지? 응. 자, 말 그대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 뭔가 인원수가 있겠죠.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1 또는 3을 뽑은 거예요. 아까처럼 공 하나씩 뽑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1을 뽑은 사람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건 전체 인원수 중에서 절반이 1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명이 1, 2, 3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뽑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약 50명이 2를 뽑았고 그 다음에 25명, 각각 25명, 25명이 1과 3을 뽑았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되십니까? 네. 그럼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크기가 4인 표본 집단을 갖다 뽑는다라는 건 뭘 거냐면 당연히 100명 중에 4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공 숫자 뭐 뽑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편의상 1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당연히 인원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원수로 만약에 치자면.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를 쓰면 아까처럼 아까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을 다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뭐 1, 1, 2도 있고 뭐 1, 1, 2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갖다가 어쨌든 표본 평균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이 표본 평균이 결국은 뭘? 예, 이 표본 평균이 결국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결과물만 갖다 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의 평균과 분산한 거를 보고 그래서 평균은 얼마입니까? 그래도 딱 계산해 보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 일 거니까 다 더하면 2죠, 그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요금의 평균 해보도록 하니까 1, 4, 9 그러면 4분의 1, 2, 4분의 9 그러면 4분의 10이니까 1분의 5에다가 2로 한다고 하면 1분의 4 더하는 거니까 일단 2분의 9 거고 거기다가 평균의 제곱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산하면 여기에다가 평균의 제곱 4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나와. 이게 원래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크기가 얼마짜리? 크기가 4짜리를 뽑는다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뭐 그러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막상 문제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n-1로 나눈다 뭐 한다 했었던 거 있지, 그죠? 그거는 그 하나의 표본 내에서 분산을 낼 때. 이해되십니까? 어떠한 표본 하나에서 내에서 분산을 낼 때. 근데 그건 거의 안 물어봐요.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계산 한번 해봐 정도 문제 외에는 거의 안 내요. 거의 안 내고 지금처럼 각각의 표본 평균을 다 내봤을 거 아니에요. 요 집단도 표본 평균 내보고 평균 내보고 평균 내보고 이 평균들끼리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냈었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 드렸냐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한 표본 평균들의 평균, 기대값은 그냥 모평균과 똑같다고 치고, 그럴 거라고 기대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 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원래 분산의 요거의 크기로, 이제 표본의 크기로 그냥 나눠준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순서상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가 4짜리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기대값은 그냥 모평균과 똑같다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 어떻게 얘로 나눠줄 거라는 거야. 얘로 나눠줄 거면 8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뭐 표준 편차 이거 노트 시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여기에서 뭐 한두 개만 더 해볼까 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크기가 100짜리를 갖다가 했대요. 크기가 100짜리 뭐 이제 표본을 뽑았대. 그럼 그랬을 때 그러한 표본 평균들의 평균 역시는 얼마겠습니까? 100개 아닙니다. 그럴 거라고 실제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기대값이잖아요. 기대값. 기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얼마나 되겠어? 20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4번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5ml인 정수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뭐 X라고 할까요? 이 친구는 뭘 따르냐면 이제 평균이 155,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5인 정수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한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에서 이러한 자판기가 있는데 음료수 중에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할 때요. 100개씩 뽑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100개씩 뽑아서 조사하고 100개씩 뽑아서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뽑아서 조사할 때요. 100이 100, 20%를 조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을 X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표본 평균의 위치가 149보다 커다랗고 151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쩌라는 건지 싶긴 한데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원래 X라는 친구는 이렇게 갖다가 여기 후보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가 100짜리 표본들을 막 뽑은 거예요. 여러 개 막 뽑았을 때 그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표본 평균들 역시나 뭘 따를 수밖에 없냐면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그게 아까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평균, 모평균이 150이고 요 표준 편차가 5인 상황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도대체 뭘 따를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X 바라는 친구는 뭐를 따를 것이냐면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자, 표본의 크기가 100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되니까 그냥 150 똑같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모 분사는 25인데 여기에서 크기가 100짜리로 만들었으니까 이 표본 평균의 분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25라는 분산을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1이니까 너는 내가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요걸 따를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갖다 할 건데 위에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응. 이걸로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주면 분명 어떻게 할 거니까 여기다가 평균 150을 빼고 표준 편차는 2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우리 표준화였었어요.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149도, 그 다음에 151도, 150을 빼준 다음에 2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표준화였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이제 표준화된 친구 같은 경우도 Z로 많이 표기하고요. 실제로 표기도 Z라고 써 있으니까 이 Z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의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표에서 갖다가 해보면 되죠. 그렇죠? 표에서 갖다가 해보면은 우리 0부터 2까지가 얼마입니까? 0.4772죠. 그죠? 그럼 이 얘기 무슨 뜻이냐? 0부터 2까지 요만큼의 면적에 대한 게 전체 1 중에서 0.4772니까 분명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2배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2배는 얼마냐? 0.9542, 544, 9544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뭐 해석해보자면 약간 그런 거죠. 그죠? 요 표본 평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원래 이 친구는 이제 평균 이제 뭐라 그래 몸무게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캔 음료수의 평균 용량이 이제 150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내가 100개씩 갖다 꼽아가지고 평균을 해보면 그 평균이 149랑 151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 대한 거.
요거 하면 아, 5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를 그냥 항상 X라고 하겠습니다. 유변수. 자, 여기서 평균이 18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나는데요. 정규 분포는 어떤 정규 분포? 네,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라 됐으니까, 이렇게 4의 제곱이 분산인, 또는 정규 분포를 따는데요. 그런데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한대요. 그럼 이 얘기는 말 그대로죠. 크기가 N이 표본을 갖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표본을 갖다 추출할 건데 그럼 그랬을 때 그 표본 평균 X바라는 친구는 네, 17kg 이상 19kg 이하의 확률이 0.8664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뭐죠? 요 녀석이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이 얼마? 0.866다. 자, 그랬을 때 도대체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만들어 놓은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어? 자, 크기가 n 표본을 했었을 때 그러한 표본 평균들은 역시나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고 기대가 돼요. 그럼 어떤 정규 분포를 거냐면 이 녀석들의 평균은 뭐 똑같이 모두 평균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크기가 n이니까 일단 써보면 n분의 4의 제곱이거든요. n분의 16.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거든. 그럼 그랬을 때 얘를 얘 가지고 표준화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일단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가 없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표본을 가지고 노는 숫자가 나오려면 도대체 얼마짜리가 나와야 되느냐 이걸 좀 수업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예요. 특히 지금 보시면 얘를 표준화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여기 18씩 뺄 거잖아요. 그치, 그치? 18씩 빼보면은 여기는 Z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1, 18, 18 빼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거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하게 되겠죠. 플러스 17 빼기 18 여기는 19 빼기 18인데 여기 부분에서 분명히 루트 n분의 4 여기가 루트 n분의 4 이렇게 되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 Z라는 분모가 보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는 4분의 루트 n으로 갖다가 바뀔 텐데 이 확률이 0.8664가 되게끔 하는 게 뭐가 이기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저희 표에서 누구겠습니까? 0.4332가 눈에 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값들이 뭐가 1.5가 되면 됩니다. 그럼 1.5가 되려면 그죠? n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지? 루트 n이 6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36. 그러니까 36자를 갖다 뽑았구나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쨌든 간에 이제 부분 집단에 대해서 갖다가 얘기했었을 때 그거고요. 일단은 지금 뭐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그거보다 나머지는 이것이어서 일단 올라죠. 음. 남은 부분의 기술적인 활동으로는 다음 부분 얘기를 할까요? 네. 해도 되죠? 네. 네. 실내구가 보이게 하면 실내. 네, 그 딴. 우평균의 추정인데요. 추정이라는 건 뭐 사실 굳이 여기 따로 쓰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전까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전까지 우리가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는 상황들은 말 그대로 모 집단이 다 준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간에
다 줬으니까 니들이 좀 계산 좀 해봐. 이런 상황들이 가장 좀 많았던 경우고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전이다 보니까 이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겠죠. 실제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추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거의 이제 선거 정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선거 정도는 그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평균을 내보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출구조사 이런 것들 몇몇 사람들 물어보고 조사해 보면서 그러면은 A 후보가 당선되겠구나, B 후보가 당선되겠구나,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갖다가 예측해보고 그걸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은 거의 선거 정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실제로 답이 어떨지는 거의 확인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추정을 해보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면 일단 신뢰도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신뢰도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 있을까요? 있으라고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 표지라고 생각해요. 사격 표지. 이게 맞춤이라는 느낌이고요.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제 콩구멍이 음,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네, 약간 내려오기 다섯 방, 이렇게 다섯 방 이렇게 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나 놓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총을 잘 쏘는 사람이죠? 왼쪽에서 잘 쏘는 사람이죠? 오른쪽에서 잘 쏘는 사람이죠? 일부러 꼼꼼하게 잘 일부러 모르는 거예요. 클래스에 맞춘다고 하면 이제 맞춰서 자,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그 인터넷에서는 그거거든요. 이제 군필과 미필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군필들은 보통 오른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뭐 총을 쏘을 때 그죠? 군대에 가시는 거 외에는 있을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조정을 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거랑 그다음에 실제 나가는 부분들을 조정을 해요. 조정하는 게 다 있어요. 이거 좌우 조정하는 거, 위아래 조정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쏜다고 얘기하면 내가 일정하게만 어쨌든 쏠 수 있으면 이걸 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정하고. 그런데 원래부터 똑같이 보고 쏘는데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결국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정 못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흔들리다 보면 이거는 조정을 해도 결국은 다시 또 운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라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도가 약간 그런 이 말 그대로 모여있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뢰도니까 이게 내가 널 얼마나 믿느냐 이런 느낌처럼 들리는데 여기 수학 통계에서 신뢰도라는 거는 얼마나 그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을 내가 똑같이 반복했을 때 얼마나 일정한 값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지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약간 뭐 비교를 하자면 약간 비교를 하자면 이 총이나 아니면 사고에 대한 위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신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무기가 있는 겁니다. A 무기가 있고 B 무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A 무기의 신뢰도가 50%, B 무기의 신뢰도가 99%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B 무기를 썼었을 때 어쨌든 간에 그게 딱 하고 여기 맞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99%라는 건 말 그대로 100번 중에 99번은 일정하게 갈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된다는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그게 꼭 맞춘다. 꼭 우리가 원하는 그 조준점을 맞춘다는 의미랑은 조금 달라요. 신뢰도라는 건 어찌됐든 꼭 우리가 원하는 이 위치에 가는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100번 중에 99번은 일정하게 가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만약에 50%라면 100번 중에 절반은 우리가 이제 큰 곳으로 또 가겠지만 50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살짝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지만 조금 더 다른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뢰도는 얼마만큼 일정하게 갈 거냐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신뢰 구간.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모평균은 사실 확인을 못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선거 정도가 아니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표본 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걸로 이제 그걸 어떨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추론해 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게 신뢰 구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모평균을 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을 이거 왔었잖아요. 모평균이 요거 그 다음에 모호 분산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자, 표본 평균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생각을 해보면 신뢰 구간인데 신뢰도 95%잖아요. 신뢰도 99% 보통 이거 두 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95%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이는 신뢰 로 가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요 표본 평균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다음 여기는 표본 평균 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갖다가 얘기를 하고 신뢰도 99% 얘기하는 요 모평균은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면 뭔 소리야? 뭔 컨스켓네, 그죠? 네, 그 생각이 좀 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에 대해서도 좀 먼저 좀 얘기할 거냐면, 제가 말 그대로 저게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걸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표본 평균들,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해야 될까? 이 표본 X 바들 같은 경우는 뭘 따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냐면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평균은 모 평균과 같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모 분산이 만약에 시그마 제곱이라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는 요거로 따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면 요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 이걸 보거든요. 요 x 바라는 대상은 여기 m을 기준으로 이런 형식으로 갖다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마이너스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n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가 되는데 이 구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약 70% 정도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전에도 한번 그래서 지나간 얘기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아예 나와 있죠. 정규분포 표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나왔었냐면 정규분포 표 같은 경우에 정규분포 표를 약간 좀 우리가 참고를 하면 정규분포 표가 이렇게 나와요. Z가 이렇게 T이 나오고 Z에 대해서 얘가 0.5, 그다음 1.0, 1.5, 2.0에 대해서 얘가 0.4772, 0.432,
0.3413 0.199 이렇게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정규분 보니까 꾸준 정규분 보니까 얘는 평균이 뭐고 얘는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1까지가 뭐가 된다는 거야? 0.34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까지 이 친구가 0.4772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이 m이고 지금처럼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우리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친구한테는 여기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표준 편차 한 번 간 여기까지가 0.3413인 거고 m에서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만큼 갔었을 때 요만큼이 0.4772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다른 분들도 이해되세요? 다시 일단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봐봐. 자,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x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얘를 표준화해보면 표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평균 빼. 그러면 m 그다음 m 플러스 시그마 빼기 m 그다음 요거를 뭐로? 시그마로 나눠. 그럼 이게 Z야. 표준화하는 게. 그럼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잖아요. 얘는 1이 되거든요. 그죠? 0부터 1까지 해서 여기서 1까지라는 게 표준 편차 한 번 간 거예요. 표준 편차 한 번 간 거. 1만큼 간 거. 얘는 표준 편차 두 번 간 거. 근데 그걸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만들었을 때 그냥 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다시 시원해서 다시 얘기하면 평균이 n이고 n부터 시그마 한 번 가는 거의 넓이가 이고 두 번 가는 거는 요 친구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5%로 우리가 갖다가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마이너스 2까지가 얘 두 배 하면 되는 거니까 0.9542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95.4 아니 4가 아니지 44지 그지? 95.44%라는 거예요. 그럼 95%면 얘보다 살짝 작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배 시그마가 아니라 1.96배로 좌우로 되는 상황인 겁니다. 2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5.44%인 거거든요. 근데 95%로 딱 끊으려면 2보다 그러니까 시그마 얘가 지금 그지? 요게 이 친구가 따르는 그거니까 표준 편차니까 그러면 그거의 2배가 아니라 1.96이라고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건 이게 2.5%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서 2.58도 같은 이유예요. 99% 맞추려고. 그러니까 보면 아마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표에서 Z가 1.961 때 T 0 Z 요거는 1.961 때 얼마겠구나. 95% 절반이니까 0. 얼마니 그러면 95 절반이 좀 뭐냐? 4.475인가요? 네, 6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2.58만큼 갔었을 때는 분명 얼마였겠구나. 여기에 4,9인가요? 맞나? 어찌됐든 뭐 맞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요 모상식이 뭐냐면 어쨌든 다시 돌아왔었을 때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갖다가 또 해보면 여기다 하면 되겠다. 평균이 이제 표본이니까 평균이니까 요거 부분을 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얼마? 여기가 이제 한 되었다면 이제 거의 2배죠. 네, 여기에서 왼쪽으로 1.96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1.96배의 표준 편차. 나와 있는 이 친구 요만큼이 얼마겠구나? 요만큼이 95%겠구나.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생깁니다. 실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많이 너무 와다른데 실내도 95%라는 게 이게 조금 좀 이제 이게 뭐가 다른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건데 뭐 그죠? 이 안에 모평균 실제로 우리가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원래의 값들의 평균이죠, 그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여기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얘기하면 완벽한 대답은 아니죠. 완벽한 대답은 아니고 신뢰도 95%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마다 표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표본 평균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되게 극단적인 값들만 모아뒀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거의 뭐 평균과 똑같이 되게끔 내가 표본을 갖다 뽑았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뽑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100번 만약에 신뢰 구간을 갖다 써보면 이렇게 해보면 그 중에 95개 정도는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좀 어다르고 아다른 느낌이긴 해요. 어다르고 아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내가 어쨌든 간에 뭐 표본 어쨌든 간에 표본 중에 아무거나 그냥 표본 평균 해가지고 이렇게 신뢰 구간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100번 반복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중에 95개 정도는 이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얘기하고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볼게요. 그럼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니까 아무래도 큰 거 작은 거 빼주면은 95%일 때는 아무래도 이거 두 배 해주면 얼마니?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게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일단 한번 몇개 구해보면서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 이거 할 때 다 저 1.9, 2.58 계산해 가면서 했었거든요. 아우 싫어 너무 싫어 했었거든요. 1.9를 2.58 계산해 가면서. 근데 요즘은 뭐 문제집마다 좀 다르지만 그냥 2랑 3 주는 문제집도 있더라고요. 그냥 1.9니까 대충 2라고 하자. 2.58이 대충 3이라고 하자. 하는 문제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념원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2.9를 2.58로 네, 이렇게 세 나가는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전구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했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그랬을 때 이 전구의 수명의 평균 대응 시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N 100인 표본을 가지고 온 거야, 그죠? 표본을 가지고 왔고, 그랬더니 지금 뭐라 그러냐면 평균 이 친구는 1000시간이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거든요. 표준 편차. 원래 이 표준 편차가 지금 50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잠깐. 네. 50시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전구의 수명의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을 갖다가 수정을 해보다라는 거겠죠, 그죠? 네. 자, 이거에서도 역시나 그런 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아까 아까 뭐 열심히 누가 쓴 거 보니까 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생기거든요.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50인 건가요? 이렇게 갖다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친구를
얘로 나눠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표본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가 아까 열심히 이렇게 갖다가 얘기한 건 뭐야?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이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한번 보시기 싫으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요 표준이 요 친구를 우리가 뭐로 잡아줄 거냐면 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그마로 잡아서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 분산을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개 따로 해놨으니까 이 정도면 뭐 어떤 분산 시작하고 갖다가 갖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 신뢰도 95%예요. 신뢰도 95%가 이렇게 씩 나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x 가자리는 뭐가 저 표본의 평균이 1000이 들어가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자리에는 여기에는 50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이쪽 아래쪽에는 루트 100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써보면 일단은 그냥 써보면 될 수도 있어. 모평균이라는 m이라는 녀석은 1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0가 포함이 1000 플러스 5.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0보다는 갖다 이렇게 갖다 실내 구할 필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대로 우리가 계산하면 해보면 여기 부분에서 얘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5자가 되죠. 그래서 5로 곱거든요. 그러면은 5로 곱하면 아니 그러면 1000에다가 9.8 뺀 거랑 더한 거 하나거든요. 9.8 빼면 990.2 그다음에 1000은 9.8배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신뢰도 95%짜리 구간. 9% 같은 경우에 내가 없어졌습니다. 99%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에다가 2.58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1000 마이너스 2.58 곱하기 역시나 그 100분의 50 다음 100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50 그럼 역시나 이제 2.58에다가 이제 5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2.58에다 5를 곱하면 아닙니다. 얼마일까? 그지? 5 나오지? 12.9인가요? 네. 그지? 12.9. 뺀다고 생각하면 587.1보다 12.5보다 적어갑니다. 이렇게가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저 n의 크기가 100짜리 표본 하나로 일단 신뢰 구간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100개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겠죠. 이 값도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이 짓을 100번 반복하면 그 중에 95번, 99번 정도는 이제 여기 안에 구간 안에 이제 모 평균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이 된다. 그럼 실제로 얘도 포함된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음, 음. 100명 중에 99명은 당첨된다고 했지만 내 제비가 당첨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내게 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걔가 그렇게 기대된다는 거지. 예, 좋습니다. 그 뒤에
그다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품의 무게의 평균 Mg 신뢰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 것 같을 때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1.4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표본은 주로 몇 개여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가 싶은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간에 요 무게라는 것들이 제품의 무게가 평균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어떤 평균분포를 따른다고 그랬냐면 평균은 몰라요. 근데 N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그러니까 요걸 따른다고 줬어요. 그냥. 네, 뭐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줬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예, 구해야 되는 게 표본은 최소 몇 개여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n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어떻게 따를 거냐? 이제 평균은 무평균, 그 다음에 여기는 n으로 나눴을 때 분모를 갖다가 따르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모평균 추정하기 위해 신뢰 구간을 갖다가 해볼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95%로 지금 추정하는데요. 그럼 95% 신뢰 구간 한번 해봅시다.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갖다 해보면 95%는 1.96, 그 다음에 99%는 2.58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분명히 x랑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그다음 x가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여기 사이가 이게 우리가 넣어준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지금 여기에서 얘를 알파로 잡고 얘를 베타로 잡았나 본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작거나 같게끔 되게끔 한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해보죠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친구를 뭐 여기서 갖다 한번 빼보면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표본 공개가 안 주는 게 어차피 빼서 없어지기 때문에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두 배 하면 얼마이죠? 3분 V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텐데 너가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뭔가 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뭐 F이 되니까 이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얼마가 될까? 떨어지는 게 있나? 음, 일단 7로 한번 구해볼까? 7로 약분하면 얼마에? 0.5 5, 6, 그 다음에 여기는 0.2네요, 그죠? 그럼 양에 10씩 곱해주면, 10씩 곱해주면, 루트 n분의 56이 2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이거 주면, 루트 n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따라서 28에 제곱을 해야 되니까 28 제곱해주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784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늘 거는 아리송하죠, 그죠? 알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제가 옛날에 배울 때 그랬어요. 일단 공식 이거라니까 열심히 갖다 쓰겠습니다. 뭐 하는지 계산하기 싫다. 저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 했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지금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어쨌든 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거의 물어보는 거 문제는 지금 공식처럼 쓰고 있는 요거 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보통 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스케치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서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8번. 자,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뭔지 모르겠지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모평균도 그냥 m이라고 줬어요. 그럼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4라고 했기 때문에 요러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에서의 모집단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 x바. 지금은 표본 평균을 좀 소문자로 주긴 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대문자로 썼을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그렇게 되는 차이가 얘네들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표본의 크기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도대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 될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구해보자는 건 표본의 크기인 것 같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은 소문자로 써놨으니까 이 스몰 x 바 같은 경우에는 분명 뭘 따를 것이냐면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가 돼.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n,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0.4의 제곱을 n으로 나눠준 요걸 따를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 몇 퍼센트? 95%짜리 신뢰 구간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그냥 어떻게 될 거냐? 스몰 s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그다음에 s가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게 어쨌든 간에 좀 기계적으로 썼지만 이게 95%짜리 신뢰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래요. 차니까 어쨌든 간에 빼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x 바를 빼보면 뭐가 나오냐? 당연하게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는 n-x 바가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렇게 갖다는 상황이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눈의 차가 이제 이렇게 뺐더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사이라는 건 다시 말해보면 n과 x 바의 차니까 이렇게 절대값이면 차죠, 그죠? 그럼 이게 뭐보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차가 0.01 이하다라는 건 이 차라는 게 요건 거죠. 이게 0.01 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 차가 이 친구니까 너가 0.01 이하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 자 양변에 양변에 도출을 이렇게 1000씩 곱해볼까요? 그럼 196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곱했으니까 10 곱하기 루트에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또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해보면, 요거까지는 그렇다 그죠? 해보면 이 값이 근사값이 보니까 6146.9이에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 표본의 크기는 표준값은 6인데 보면은 이제 사실 이 공식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 이게 뭐하지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형들이 어쨌든 그냥 요거 가지고 뒤집어 꽂고 하는 거거든요. 다 빼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게 하거든요.
요거 정도만 해주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외우고 가면 다 끝났다. 남은 시간들 일단은 여기 밑에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 풀어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